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오르는 코스피, 현금 확보냐 리밸런싱이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지 오늘은 심도 있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6월 달 코스피 코스닥의 등락 종목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매도의 탑10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반등으로 마무리한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의 투심은 아직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6월 등락률, 그리고 외인의 매매 탑10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이번 달 등락률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이번 달 초에 비해 약 11% 하락했습니다. 뼈아픈 한 달이었는데요. 6월 첫 거래일의 코스피 지수는 2,658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6월 23일에는 2,31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도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의 등락률도 보시면 이번 달 초보다 약 1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더 큰데요. 코스닥 또한 23일에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71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4일에는 소폭 반등한 750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6월의 메인 매매 탑10 종목도 보시죠. 외국인은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조 3,45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금액 순으로 분류한 외인의 매매 탑10에서 모든 종목이 코스피 상장사였는데요. 코스닥 종목은 없었습니다. 먼저 순매수 종목부터 보시죠. 외인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약 2,74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말에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배당 매력이 외인의 매수세를 끌어당긴 모습입니다. 외인이 담은 2위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역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인데요. 외인은 약 1,835억 원을 담았습니다. 동사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정제 마진이 늘면서 정유 사업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3위는 KT, 4위는 KTNG 있는데요. 통신주는 경기 방어업종으로 분류되죠. KTNG는 고배당 매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5위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인이 순매도한 종목도 보시죠. 외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매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약 3조 4,07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으로 세트 사업 부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외인 보유 비중은 약 6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 3위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죠. 아직 자사주 매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위는 LG화학, 5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은 외인의 매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외인이 매수에 나선 종목 6위는 LG이노텍입니다. 약 895억 원을 담았습니다. 역시 2분기와 하반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애플의 아이폰 14 모멘텀에 주목했는데요. LG이노텍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위는 S-오일, 8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셀트리온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9위와 10위도 보시죠. 9위는 GS, 10위는 강원랜드입니다. 외인이 순매도한 종목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6위는 삼성 SDI인데요. 증권가는 삼성 SDI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위는 HMM, 8위는 KB금융, 9위는 삼성전기, 그리고 10위는 SK텔레콤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의 매매 탑10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 정말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을 봤을 때 이 전 세계 대표 40개국 주요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이 1,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대외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반등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리포트에 따르면 코스피만 이 최대 20% 반등 여력이 있다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최우창 파트너님, 이 반등 흐름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외부적인 변수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시장은 항상 어떤 변수들을 안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 6월 달에 단기 급락했던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커졌던 충격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등의 시점은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뭐 해결된 부분들 보시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이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인플레이션 우려의 정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난번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듯이 140불, 150불을 바라보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5불에서 100불 사이의 기간 정도 가격 조정 안에 머무를 것이다 했는데 단기간 안에 가파르게 또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정점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환율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환율을 다뤘는데 시장에서는 1,300, 1,400 얘기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이날 고점이 단기 고점일 수 있고 1,290원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지켜봐달라는데 예. 오늘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 급락. 그렇다면 당분간 전고점이 넘지 않고 1,290원대를 계속 하이한다면 충분히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수대의 흐름을 좀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아마도 대다수의 한 뭐 2,450이나 빠졌던 거의 절반 수준까지는 보겠습니다만 예. 단순한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이 포인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외바닥 변곡의 반등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전저점 열리고 밀린다면 그건 환율이 1,350원 넘어간다는 얘기니까요. 저는 그 흐름보다는 지금의 반등에서 일단 더 힘 있는 반등을 좀 더 힘주어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7월 1일 말 그대로 3분기가 시작되고요. 이제 2분기 실적도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업종 그리고 걱정되는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 오늘 의미 있는 반등에 제가 힘주어 얘기하는 것 중에 자동차와 반도체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예. 엄마 아빠를 찾자. 예. 그래서 자동차하고 반도체의 터닝 포인트 보자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보여줬거든요. 차이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나 IT들은 신저가로 깨지면서 외바닥 반등이 나오는 그랬죠. 거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동차는 전저점을 깨지 않고 중간 눌리면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쌍바닥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터닝 포인트는 6월 달에 지금 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업종이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좋죠. 1분기도 실적 좋은 거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주가가 빠지니까 왜 빠져요? 힘들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1분기 실적 좋았고 예.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을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분기 최대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마저도 보면 판매 대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SUV라든가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차량 평균 단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자동차의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기아 같은 경우는 8%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업종은 굉장히 2분기에 주목을 하자. 실적에 있어서 주목이 되는 기업이라고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려되는 거는 증권주는 뭐 시장에서의 투심이 악화된 상황 그러면서 거래대금 많이 감소한 부분 두 번째로는 건설주입니다. 여전히 새 행정부 들어와서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외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2분기 내에 급격하게 또 증가한 건 없다는 점. 공교롭게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가파르게 나오면서 건설 업체들이 뭐 건설 시공하는 부분에서 잠시 중단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하나 더 있다면 해운주입니다. 유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예. 중국의 봉쇄 기간이 2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운주에 대한 실적은 2분기에 조금은 어둡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주고요. 하나 더 있다면 화학주는 석화업체들 스프레드 마진이 거의 바닥권에 진입해서 여기서 점진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화학업체의 4대 천왕이라고 본다면 LG화학, ABS주식, 그다음에 에틸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을 좀 반등해서의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뭐 매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주식 리밸런싱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네. 기술적 낙폭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전히 하락장은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도 우려스럽다. 더 남은 악재들이 많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다 안 좋은 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오늘 기술적 반등에서의 그냥 반등 정도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시 현금 확보를 하자는 전략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관점의 차례를 좀 바꿔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도 PBR 밸류에이션 얘기 항상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1.0을 하회했을 때는 사실상 변동성은 커서 위축돼 있고 반등 정도밖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지나고 보면 그 시점이 대바닥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전 관점에서 보자 이거. 그리고 이 코너에서 우리가 하나씩 배웠잖아요. 새 대통령이 나오고 새 행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임기 1, 2, 3년 차 내에는 강한 상승 사이클이 있었다. 5년 내내 임기 딱 시작해서부터 예. 5년 내내 하락한 분 단 한 번도 없고요. 5년이 아니라 2, 3년 내내 하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지금 조금 높게 뭐 사신 분, 좀 저점에 잘 사신 분 또는 지금 막 매수할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 있는데 장기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좀 더 홀딩을 하자. 그 기준의 하나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임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최소 못해도 1,200원대 환율까지는 원화가 내려올 수 있어라는 기준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접점에 매수했거나 얼마 전에 매수하셨거나 모든 포지션 플레이는 지속적으로 더 홀딩의 관점을 유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포트에 좀 변화는 있었어요. 여전히 개별주 쪽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대형주 쪽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우량 대형주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포트에서 개별주 위주로만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대형 우량주들 쪽으로 좀 더 이동하는 비중을 변화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230 종목 캐치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캐치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네, 정말 워낙 많이 하락했죠. 지난 주말 좋은 반등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진단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그동안 우리가 다루기는 많이 다뤘습니다만 예. 230 캐치로 캐치한 거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지난 시간에 기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이 더 좋긴 한데 제가 상징성을 갖고 좀 나온 거예요. 카카오는. 카카오를 제가 상징성을 이제는 돌아서서 반등의 변동이 나타날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카카오의 어떤 이슈 중에서 하나는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신작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우마 무스메라고 하는데 우마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이제 말입니다. 무스메는 이제 처녀 또는 딸 이렇게 부르는데 예. 말딸이라고 부르는 게임인데 이게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서도 히트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게 최근에 애플 스토어에서나 구글 스토어에서 1, 2위의 인기 매출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의 이슈로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 카카오나 네이버 항상 얘기했듯이 이커머스 쪽이었거든요. 공교롭게 둘 다 이커머스를 하면서 그 핀테크의 기반이 페이입니다. 네이버 페이라든가 카카오 페이인데 이 페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성장성이 없어 보이겠습니다만 향후에 핀테크라든가 콘텐츠에서의 성장성은 이 두 기업에 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결국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를 좀 보면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를 그동안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먼저 네이버인데 2015년도 올라갔던 상승 사이클에서 하프 자리 그러면서 기초 61.8자리 낙폭과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로 설명해서 전일 정부에서 최저점에서부터 올라왔던 상승폭의 하프 자리 예. 그리고 2021년도의 연시가 자리 거기를 하회하는 시점 61.8의 낙폭과대 시점까지 보시면서 실적으로 이번 달 저점에서 기초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번 달 음봉의 시초가인 84,000원대는 회복할 수 있는 기초 반등이 예. 있을 것이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안을 갖고 좀 반등의 힘을 좀 더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다수가 많이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없는 분들은 이제 반등을 이용한 단기 차익 시장도 노려볼 예. 수 있고 기존의 주주분들은 소금은 심호흡을 휴하면서 한 박자 두 박자 더 여유롭게 좀 보신다면 예.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반등 시마다 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230 종목 캐치는 이틀째 오르는 코스피, 현금 확보냐, 리밸런싱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